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신님입니다. 오늘은 다이아TV 페스티벌 둘째 날입니다. 제가 근데 저번에 왜 다이아 페스티벌 겟레디미 올라갔을 때 제가 그랬잖아요. 집이 멀어가지고 가까운 데 숙소를 잡았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그날 토요일 하루만 묵으려고 그랬는데 겟레디를 다 못 찍고 가가지고 호텔을 한 박을 늘렸어요. 아, 뭔가 여기 온 김에 뭔가 하나 더 찍고 싶다 해서 찍는 그런 메이크업 영상이 될 거예요. 그러면 메이크업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아까 팩을 살짝 마치고 지금 좀 자고 일어나가지고 목소리가 더 잠겼어요. 안 그래도 다이아 페스티벌 때 무대에 소리를 질러가지고 오늘은 좀 속삭이면서 해볼까요? 지금 바른 건 마스킹 앰플이에요. 저는 앰플은 주로 여름에 많이 써요. 뭔가 얼굴에 약간 기름지고 막 그런 크림 바르기 싫을 때, 좀 중요한 날에는 꼭 하루 전에 팩을 하고 자요. 아니면은 피지오겔 로션을 잔뜩 바르고 잡니다. 그러면 피부가 대빵 진정된 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베이스 메이크업을 할 차례죠. 포어페셔널 프라이머, 율무할 만큼 덜어서 화장이 잘 번지는 곳에다가 발라줍니다. 어때요? 네, 그리고 요즘 제가 빠져있는 선크림이 비터선이라는 크레이브 뷰티의 제품인데요. 오늘 베이스 대신에 쓸 거예요. 얼굴을 좀 모찌하게 만들어줘서 파데가 착착 붙더라고. 지금 밤에 나가는 거지만 365일 형광등에도 모든 빛에도 타는 게 얼굴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발라줄 거예요. 이제는 바닥 작업을 해야겠죠. 저는 컨실러 다크서클에 발라줄 거예요. 신님, 컨실러랑 프라이머랑 선크림이랑 순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라고 많이 물어봐요. 이 선스크린 제품이 가장 마지막에 오는 게 원래 좋아요. 파운데이션이나 뭐 그런 거를 바르고 나서 얘를 바르게 되면 표현력 면에서 조금 방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선크림을 컨실러나 파데 전 단계에서 가장 마지막 단계에 바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파데랑 컨실러 들어가는데, 컨실러가 먼저냐 파데가 먼저냐는 자유예요. 보통 컨파컨으로 쓰고요. 건파컨 혹은 컨파 이렇게 하고요. 파컨은 잘 안 써요. 사람마다, 메이크업 아티스트들마다 다르겠지만 제가 추천하는 순서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프라이머예요. 그것도 포어. 일단 가장 밑바닥 레이어에서 우리 살에 있는 이런 구멍들을 먼저 메워줘서 표면을 매끄럽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아주 잘해줘요. 그리고 나서 우리의 옵션은 뭐가 있냐면요, 베이스랑 선크림이 있어요. 근데 저는 베이스랑 선크림을 동시에 쓰는 거는 추천하지 않는 게, 피부에 뭔가를 많이 쌓으면 쌓을수록 나중에 파운데이션이 흔들리거나 날아가는 원인 중에 큰 요인에 속합니다. 그러면 컬러 코렉터는 언제 써요? 메이크업 베이스랑 뭐가 달라요? 라고 합니다. 메이크업 베이스랑 컬러 코렉터랑 거의 같은 기능을 해요. 특히 컬러 메이크업 베이스는 피부에 어떤 착색들 컬러로 잠재워주는 거. 저는 컬러 코렉터는 베이스에 훨씬 더 컬러 집합체라고 봐요. 베이스 대신에 뭔가 되게 국소적인 부위에 강한 발색으로 커버를 하고 싶을 때, 그래서 컬러 코렉터로 여기에 흉터가 있고 여기도 흉터가 있고요, 붉은기를 없애줘요. 그 다음에 얘를 아주 얇게 블렌딩을 해주세요. 이렇게 액체류를 바를 때 우리는 어플리케이터를 3개를 선택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손이고요, 두 번째는 이런 퍼프, 세 번째는 이런 브러쉬예요. 일단 손은 물리적인 힘을 가하면서 밀 수 있어요. 그래서 선크림 같은 거 혹은 피부에 아무것도 안 발려있을 때 바르는 제품들은 거의 다 손을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퍼프 같은 경우는 수분을 빼고 바르고 싶을 때, 말려서 이제 스펀지를 쓰고, 적신 스펀지는 수분을 추가해서 바르고 싶을 때. 자, 그럼 브러쉬는 뭐예요? 보통 브러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얇게 뭔가 파데를 고른 분포를 할 수가 있어요. 툴 중에 가장 어려워요. 왜냐면은 이렇게 지나갔을 때 붓자국도 남고 뭔가 힘 조절을 못했을 때는 오히려 발려진 걸 퍼내기도 하고. 저는 다크서클 이런 데 커버 안 해요. 여기 어차피 아이섀도우 올라오면 또 진해질 거니까. 다크서클이 끝나는 부분, 고기를 잘 커버해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흉터 같은 것도 보세요. 얼굴이 되게 달라졌죠? 그렇다고 두껍게 발린 것도 아니에요. 얼굴에 아무것도 안 바른 것 같아요, 지금. 자, 이렇게 커버를 마쳤고요. 오늘의 파데는 뭘 들고 왔냐면 요거 홀리카 하드커버 퍼펙팅 파운데이션 한번 써보려고 들고 왔어요. 이렇게 해서 일단 커버력이 좀 굉장한 제품일 것 같은데 스펀지가 너무 별로여가지고 퍼프를 가져왔어요. 이 퍼프는 그냥 일반 쿠션 퍼프예요. 쿠션 퍼프인데
이런 데다가 이제 좀 밀착시키기 좋죠. 그 다음에 한 번 더 컨실러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이래도 가려지지 않는 잡티. 한율 컨실러를 조금 덜어서 여기 그리고 여기 다크서클 경계. 이렇게 해서 저는 퍼프로 또 두들깁니다. 퍼프가 제일 좋더라고요. 자, 제가 그걸 가져왔어요. 저번 주에 사서 계속 들고 다니는 저의 파우더입니다. 제가 이렇게 테이프를 지질이 구질이 붙이고 다니는 이유가 있어요. 이 안에 이렇게 퍼프가 들어있고 완전 가루가 들어있거든요. 보이세요? 완전 가루. 보통 우리 노란색의 반대 색깔이 보라색이에요. 그래서 얼굴에 있는 노란기를 어느 정도 컬러 코렉팅을 해줘라 하는 그런 느낌? 자, 이젠 눈썹을 그려볼게요. 눈썹은 제가 항상 쓰는 얇은 펜슬 사용하겠습니다. Precisely My Brow Pencil. 전에도 설명했지만 저는 항상 눈썹을 그릴 때 이 부분을 먼저 채워줘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약간 여기까지는 두께가 똑같이 가다가 이제부터 얘는 두께가 얇아질 거예요. 눈썹은 좀 길게 뺄수록 얼굴 여기가 좀 좁아 보여요. 그리고 앞부분은 최대한 자연스럽게 블렌딩. 3번을 사용해서 눈이 끝나는 지점에 거의 맞춰서 눈썹선이 가는 것 같아요. 약간 이런 느낌? 눈썹이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제 쉐딩을 할 건데요. 구독자분들 중 한 명이 라이트 그레이 제품과 비슷한 게 바로 피넛 블러썸 삐아 제품이에요 라고 말씀하셔서 자, 보면은 제가 봤을 때 아주 미묘하게 다른 점이 있어요. 뭐냐? 삐아는 좀 탁하고 진하게 발리고요. 에스쁘아는 뿌옇고 흰기가 도는 그레이 컬러로 발려요. 이게 진할수록 무조건 뭔가 여기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뿌옇게 되는 게 진짜 얼굴을 소멸시키는 색깔인 거죠. 그래서 피넛 블러썸보다는 전 에스쁘아 선택하겠습니다. 근데 좀 저렴이를 원하신다면 충분히 저렴이로도 갈 수 있어요. 거의 분간 안 갈 정도로 비슷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코 쉐딩도 할게요. 대망의 코끝. 여기 위로 올라오는 부분은 사실은 조금 채도가 높은 거. 예를 들면 디올의 두 번째 제품 혹은 투쿨 포스쿨. 얼굴 안쪽으로 들어오는 그림자를 자, 이렇게 해서 어찌 보면은 정말 화사한 피부톤이 있고 뭔가 브라우니시한 피부톤이 있고 이 뒤로 가면 아예 희뿌연 그림자가 생기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쉐딩을 끝냈잖아요. 이제 독특하게 애교살 쉐딩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제품은 두 개입니다. 하나는 아리따움 러블리 아이즈 볼륨 듀오고요. 또 하나는 케이트의 더블 라인 엑스퍼트입니다. 케이트는 완전 리퀴드로 된 친구고요. 아리따움은 완전 왁스 펜슬로 된 제품이에요. 애교살 만드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애교살을 다크서클과 연결시키지 않는다. 이 부분을 먼저 커버를 해주고 하이라이트로 애교살을 만드는 방법이에요. 여기 갑자기 그림자가 생겨버렸죠. 그거를 강조하게 될 거예요. 이제 블렌딩 했던 그 부분을 살짝 그려주는 거예요. 자, 보면은 보시죠. 밝고 어둡고 밝고 요 3박자가 맞았을 때 이게 정말 애교살 같이 보이는 거예요. 밝고 어둡고가 되면 다크서클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하이라이터로 밝음을 더 강조해주면 이 부분을 강조를 해주는 순간 애교살이 완벽하게 그려졌습니다. 오늘은 원래 밖에 나가서 맥주 한잔 하는 메이크업인데 사실 이렇게 나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서 마무리할까요? 아니, 오늘 너무 디테일하게 제가 애교살을 설명해버려서 눈이 너무 커진 것 같아요. 이제 아이섀도우를 간단하게 해볼 거예요. 얼마 전에 에스쁘아에서 보내준 요 3개 컬러 예쁘네요. 요거 한번 발라볼게요. 이터널. 화사한 색깔로 쌍꺼풀 라인 자체를 오히려 더 강해 보이도록 할 수 있는, 그리고 언더에도 살짝 같은 감을 내주는 게 좋겠네요. 조금 더 어두운 컬러 3C 멀티 아이 컬러 팔레트 오버테이크. 이거 예쁜 컬러 많아요. 자, 이 친구를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눈꼬리 언더 쪽에도 같은 컬러를 살짝 입혀줍니다. 이렇게 해서 뭔가 쌍꺼풀 라인이 강조되고 뭔가 자연스러운 오렌지빛이 싹 오면서 딱히 나쁘지 않은 데일리 메이크업이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뷰러를 해볼게요. 이게 뷰러로 속눈썹이 잘 올라가려게 하려면 중요한 건 얼굴이 좀 건조한 상태여야 돼요. 세수하고 얼마 안 있어서 뷰러를 하면 하나도 안 돼요.
그래서 오늘은 또 밤이니까 눈이 또 무거운 건 싫어요. 저는 아이라인만 그리면 눈이 무거워져요. 진짜야. 이거 빨리 끝내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제가 아이라인 그리기 귀찮을 때 그리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왜 갑자기 귀찮아졌죠? 아까 장황하게 시작했는데. 아이라인을 눈동자가 머무는 부분 중앙에만 그려줘요. 특히 점막에만. 여기요. 오, 눈이 막 렌즈가 이렇게 껴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게 아주 귀찮을 때 하는 방법이에요. 자, 다음은 마스카라 할 차례입니다. 저 그냥 빠져 있습니다. 요 마스카라에. 알죠? 리얼래시 픽서예요. 마스카라가 아니고. 이 제품 가벼워서 데일리로 쓰기 좋아요. 오늘은 중앙에만 바르도록 할게요. 아, 자꾸 웃지 마세요. 중앙에 바르면 뭐가 좋아요? 눈이 위아래로 커 보여요. 오늘 메이크업은 약간 노 메이크업 메이크업이라고 할 수 있겠네. 신경 쓴 듯 안 쓴 듯. 그리고 언더래쉬도 중앙에만 해줄게요. 그 불꽃 고데기를 해줘야 되는 나의 언더 속눈썹을 그냥 무대뽀로. 다음은 우리 하이라이터 바를게요. 하이라이터는 베카 하이라이터 들고 왔고요. 하이라이터는 늘 바르는 기법이 달라요. 저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화장했을 때 너무 또 분필같이 코를 세우면 또 이게 너무 이질적이기 때문에 약간 햄스터 꼬리로 지지는 것처럼. 자, 마지막으로 우리 블러셔를 할 건데요. 블러셔가 또 이렇게 좀 누드하고 좀 단순한 데일리 메이크업에 아주 제격이죠. 이름은 뮤티드 핑크라서 딱 그냥 너무 세지 않은 자연스러운 핑크. 얼굴 중앙에 부드러운 브러쉬를 굴리듯이 갈수록 지금 술에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러셔를 뽀얗게 발라주고. 자, 이제 하나만 남았는데요. 바로 립입니다. 오늘 립은 피치씨 하늘이 하늘님이 선물로 보내주신 제품이에요. 굉장히 형광틱하네요. 살에 밀착된 느낌인데 딱히 매트하지도 않고 촉촉하게. 조금 더 어두운 컬러를 안쪽에 심어주겠습니다. 하나 더 욕심이 나는 게 눈꼬리에 조금 더 진한 그림자를 잡아주고 싶네요. 이건 아이라인처럼 잡아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오늘의 맥주 먹으러 가는 겟레디 윗미 여기까지였고요. 처음 시작은 우리 굉장히 장황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빨리 끝내고 싶어지는 저의 솔직한 마음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좀 많이 제대로 설명한 것 같아요. 오늘 좀 꿀팁 아니었어요? 그쵸? 그러면 지금부터 자봅시다. 저는 자겠습니다. 바이바이.